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처가 상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까지는 전부 처가 사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은 전부 이제 아들, 딸 구분 없이 균등하게 분배를 해줬다 그러는데, 어찌 보면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 딸이 더 받는 게 맞겠죠.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해오는 집성촌에 대대로 전해오는 땅, 그 토지, 종중 토지, 그게 어디서 받은 것이냐? 저는 아마도 그게 대부분 다 외갓집 재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 이전에 형성된 집성촌은 100% 외갓집입니다. 전주채씨 집성촌 한번 살펴보면은 문열공개 가문은 그 전서공 최득평, 그분이 청주곽씨 과계에 따르고 혼인해서 청주에서 처가살을 했기 때문에 청주에서 시작됐어요. 청주에 집성촌이 있죠. 북이면 대윤리. 그 다음 문성공개 가문에서는 알염사공파 해평종회가 금자공 최수지, 그분이 그 해평 김씨 김유사의 딸과 혼인해서 해평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구미 해평면에가 집성촌이 있어요. 그 다음 하동종회의 경우는 그 진주하씨 하승혜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하동 옥종면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동 옥종면 북천면 이쪽으로 하동종회가 있죠. 그 다음 중랑장공파 부안종회를 보면은 부안 김씨 김당의 딸과 혼인해서 부안읍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안종회가 되었고, 고부종회는 그 고부이씨 이운정의 딸과 혼인해가지고 정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정읍의 고부종회가 있고, 또 남원종회는 양성 이씨 이계무의 딸과 혼인해서 임실내 지금 집성촌이 있고, 영암종회는 평양조씨 조안정의 딸하고 결혼하고 나주 세지면에 살았기 때문에 영암종회가 거기에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전부 그 외가에서 집성촌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처가재산의 상속이 어떻게 되느냐? 조선전기까지는 다 처가살이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선전기에 형성된 집성촌은 다 외가지요. 그리고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윤제로서 제사를 모셨고, 아들, 딸 구별 없이 공평한 상속을 했다 그래요. 그러는데 지금 그 조선전기에 형성된 집성촌에 전해오는 종중 토지, 그건 아마 외갓집 땅이라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고려사 전료 고종 16년 1229년에 보면은 최우가 다시 나이 많은 재신과 추신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고서 격구와 창놀리기, 말타기와 할쏘기를 구경하다가 재주가 뛰어난 자가 있으면 즉석에서 벼슬을 올려주고 포상을 더해주니, 도성의 자제들이 다투어 안장 올린 말과 의복을 장만하면서 처가가 가난하여 장만하지 못하면 아내를 버리는 일이 많았다. 즉 처가가 가난하면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처가살을 하니까 처가 경제력에 의존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문헌에 나와요. 처가의 경제력 때문에 잘 산다, 처가 가난해서 이혼했다, 뭐 이런 것들이. 처가의 경제력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전기 집성촌은 다 외가인데, 결국은 집성촌 자산은 외가에서 물려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가면 산송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조상의 묘자리를 놓고 재판을 벌리는 걸 말하는데, 이 산송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요. 3대 송사 중에 하나인데, 이 산송은 이게 다 처가살의 흔적이에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전주시 그에 가면은 그 한옥마을 있죠. 한옥마을 저 동쪽 끝자락 전주천변에 가면은 이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5 한벽당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 정자를 중랑장군파
공파 4세 월당공이 지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지은 정자가 지금까지 전해오는 게 아니고 뒤에 복원한 정자죠. 근데 월당공 저분은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라 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살면서 벼슬에 있는 하지 않고 뭐 꽃이나 키우고 신화 지고 이러고 살다 돌아가신 아주 넉넉하게 사신 분인데, 저분의 재산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세종실록 지리지 전주부에 보면은 토성이 9인데 이채유 박 전유 한 100이다 그랬는데, 전주 박씨가 지금은 아주 한미해요. 지금은 뭐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한미한데, 이씨, 채씨, 유씨 다음에 정도로 이렇게 큰 세력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박씨가. 근데 전주 박씨를 보면은 전주 박씨 박종수란 분이 있어요. 이분의 아들이 박진이고 딸이 있었는데, 이 박진은 대호공파의 최광제의 딸하고 혼인했어요. 그리고 중랑정공파의 을당공하고 이렇게 혼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주 최씨하고 겹사돈을 맺을 정도로 그 당시 전주 박씨가 그 전주 최씨하고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그런 가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은 1319년경에 태어났다고 보여요. 그리고 박진은 1339년경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월당공의 둘째 아들 송파공 최직지 이분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그분의 스승인 양촌 권근이 쓴 글에 나와 있어요. 이 무렵에 태어났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근데 이제 월당공이 1346년에 태어났는데 18살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인도 뭐 1346년생, 그래 18살이거나 아마 한 살 적어 17살이거나 뭐 그랬겠죠. 대충 이 무렵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전주 박씨가 대단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주에서. 그렇다면은 월당공의 재산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게 다겠느냐, 장인한테 물려받은 건 없었겠느냐, 저는 절반 정도는 여기서 왔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죠. 월당공의 막내 아들 연총공 최덕지 이분의 사례를 보면은 남원부사를 마지막으로 은퇴하고 낙향을 했는데, 그 낙향한 곳이 어디냐, 후부인 평양조씨의 친정이에요. 그때는 처가살을 하기 때문에 낙향하면은 다 처가 쪽 마을로 가요. 그리고 1446년 세종 28년에 존량루를 건설을 했는데, 그 존량루를 지은 거에 대해서 송을계 이분은 그 연총공하고 그 문과급제 동기생이에요. 문과급제 동기생인데 연총공보다 훨씬 먼저 벼슬에서 물러났죠. 그 무슨 그 저기 세종의 장인의 그 영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뭐 영모도 아닌데 야 영모로 얽어맸는데 태종이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이제 물러났는데, 이분이 지은 존량루기에 그 기록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재산이 처가에서 물려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재산의 규모가 적혀 있어요. 존량루기는 1446년에 송을계가 지었는데, 여기 보면은 띠풀로 지붕을 이은 초가지 100여 호가 바둑알처럼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니 모두 최후가 부르는 노비들이 사는 집이고, 노비가 100여 호란 얘기는 노비 숫자가 뭐 하여튼 수백 명 된다, 300~400명 된다, 이런 얘기죠. 기름진 논밭 수백 마지기가 논두렁과 밭두렁이 엉켜 있다. 이 모두 최후가 소유한 논밭이다. 근데 논밭이 수백 마지기나 되고 노비가 수백 명이나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연총공의 후비인 평양조씨는 중랑장 조안정의 유복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태어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양조씨는 집성촌이 호남에 없어요. 전부 이 평안도나 저쪽 충청도에도 별로 없고 주로 경기도 이쪽으로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평양조씨
후부인의 그 어머니가 삼강행실도에 적힌 효열부예요. 그런데 그 100여 회의 노비를 가지고 수백마지기 전답을 가진 엄청난 부자란 얘기예요. 결국 이 재산이 누구 재산이냐? 효열부 김씨 친정 재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삼강항실도에 보면 김씨 여묘하는 글이 있어요. 이 김씨 여묘의 여묘란 게 뭐냐? 상주가 무덤 앞에 운막을 짓고 3년간 살면서 묘소를 지키는 일을 여묘라 그래요. 김씨가 묘소를 지킨 일을 적은 거예요. 보면은 김씨는 영암군 사람이니 중랑장 조안정의 아내다. 나이 17에 아버지가 죽고 18에 지아비가 죽고 18에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표양조 씨는 아직 태어나질 않았는 거죠. 19의 어머니가 죽건을 모두 다 3년씩 여묘살이를 하며 서러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살림살이를 돌보지 아니하니 정렬을 하사하였다. 영천공 영암재산, 아까 뭐 노비가 100여 호나 되고 논이 수백마직이나 되는 그 땅이, 연천공은 전주 출신이에요. 그리고 남원부사를 마지막으로 은퇴했어요. 은퇴할 때까지 지금의 전라남도 지역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거쳐가 있는 것 외에는 연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당공의 아버지 월당공이 상속한 재산은 아니라는 얘기죠. 장인 조안정은 호남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인조씨 가문 상속 재산도 아니죠. 결국은 어디 재산이냐? 효열 김씨 친정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종실록 지리지 나주목을 보면은 알로현의 토성은 김씨, 서씨, 차씨, 전씨가 있다 했는데, 이 알로현이 어디냐면은 나주목의 속현으로 지금의 나주시 세지면, 영암군 신북면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영암군의 신북면, 나주시 세지면 지역, 여기에 알로현이라는 현이 있었고 그 현에 김씨가 가장 세력이 큰 토성이다. 이 김씨의 재산이 결국은 그 알로현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여기 있는 큰 성씨가 김씨인데, 이 김씨 재산이 결국은 연천공의 그 영암 재산으로 상속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외가 재산의 상속은 조선 전기까지는 전부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 형성된 집송촌은 전부 외가고, 아들, 딸 구분없이 공평한 상속을 해줬는데, 고대 재산은 땅하고 노비가 뭐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집성촌에 전해오는 종중재산,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종중재산, 아마 그거는 외갓집에서 상속받은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 그 처가 상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도학파 살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그 성리학이 다스린 나라예요. 그런데 특히 거기서도 그 성리학의 일종의 그 근본주의, 원리주의, 이걸 도학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도학파 살림이 조선을 지배를 했는데, 그 도학파 살림이 조선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